자,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 분단 70년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북한의 지도자는 잔혹한 독재자인가. 이건 이제 선생님이 서술하신 그 책에 나오는 코너이기도 한데요. 70년 동안 우리 북한 지도자에 대한 악마화, 조롱, 그리고 오해, 착각,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팽배했습니다. 자, 북에 대한 왜곡과 편견, 이것은 주로 북한 지도자에 대한 왜곡과 편견으로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상회담을 한 해에 3차례까지 진행했던 이런 상황이었고,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북의 지도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북의 지도자에 대한 여전히 왜곡된 인식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식을 좀 가로막아왔던 과정인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또 박한식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질문. 북의 지도자는 비이성적이고 즉흥적이고 괴팍한 독재자다. 그리고 잔혹한 독재자다. 사례를 일삼는 잔혹한 독재자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주장들, 오래된 주장들입니다만, 선생님께 책에도 쓰셨지만 그런 주장들에 대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실례지만 질문 자체가 북한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모택동이가 그럼 잔혹한 중국의 독재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모택동이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느냐? 물론요. 그런데 그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독재자가 아닌 것은 북한의 지도자입니다. 권위가 다 있고 한 집안에 예를 들어서 어버이, 그 말도 어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다 독재자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은 누가 권력의 핵심을 가지고 있느냐?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조선노동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역할을 하느냐. 사람들은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한국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도 미국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면 금방 나타났던 사람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통치 권력 행사가 어떻게 하는지 누가 하는지 왜 어떻게 하는지 이걸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북한은 집체적인 사회고 집단이 통솔을 하는데 그 집단이 조선노동당입니다. 조선노동당은 국민의 한 15%가 노동당원입니다. 2,500만이라고 하면은 한 330만이 노동당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북한을 알려고 하면 분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당원이 되며 당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체제에 들어가서 그 체제를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로 이해를 안 하면은 북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지도하는 건 누구냐? 김일성입니다. 그 무엇으로 지지한 유훈, 유훈 남긴 교훈 가지고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저도 기독교인입니다만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배우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김일성 어록 여러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읽고 그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또 죽을 때까지 그 공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김일성주의자들이 북한 당원들입니다. 당이라는 건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서는 무슨 장관이면 며칠 있으면 뭐가지 날아가고 왔다가 갔다가 하고 전문성이 생길 때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은유를 했습니다.
바둑을 두는데 남쪽 사람은 와가지고 앉아가 뜨다가 나가가지고 같은 사람이 안 오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그 요전 사람이 뜨던 바둑을 가만 보니까 이해도 못 하겠거든. 그런데 북에서는 같은 사람이 바둑이 끝날 때까지 앉아서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바둑을 놓쳐 바둑 못 두는 사람들은 줄바둑을 자꾸 놓는다. 남쪽 장관이나 이런 사람. 저기 있는 사람은 그 포석을 딱 정석을 나누면은 대마가 죽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북한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사람 전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고급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이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다 만들어서 건의를 하면은 그게 이제 좋다. 그렇게 하자. 이게 북한의 지도자가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서는 김일성 주석도 살아 계실 때 동무들 어떻게 생각해? 자꾸 묻습니다. 물어서 그 의견 교합돼 가지고 오는 걸 고려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숙청하려고 그러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못합니다. 저런 인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이제 그 사극 드라마가 많이 있어요.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주로 왕들이 폭군이죠. 폭군을 많이 다뤘죠. 그 다음에 한국의 이제 독재 정권의 그 대통령들도 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과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북을 오히려 또 그렇게 인식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 그래서 북을 무슨 왕조 체제다, 뭐 1인 독재다 이렇게 인식을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북이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그 시스템의 핵심은 이제 조선노동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게 우리는 이제 미국을 자꾸 생각하면 민주주의 그러는데 유럽의 그 내각 책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오히려 더 비슷해요. 북한의 통치기구는 내각, 제각 책임제가 있거든. 그래, 김정은이가 그 내각 수반이죠. 지금 말하자면은. 내각의 사람들은 또 전부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전문성이 없으면은 북한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성을 주입을 많이 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런 위치에 있고 다 그렇습니다. 김여정 지금 대남 정책 그렇게 중요한 통일 정책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도 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북한 누가 폭정이냐 누가 독재자냐 이 질문 자체가 조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 책에서 조선노동당의 운영 시스템 이런 얘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당 얘기는 뭐 추후에 좀 별도로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조선노동당의 운영 방식, 당 간부 배치 등 이런 사회 운영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요거 경험하신 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평양도 많이 가고 참 그 당원 고급 당원들도 있고 사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북한 노동당 지금 질문입니다. 그 아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북한 노동당의 그 어떻게 움직이냐, 누가 여기에 실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아는 사람은 없고 또 안다고 그래도 그거는 비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고백하는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노동당이. 다만 이제 노동당은 전당위원들이 있죠. 그거는 인구의 15%, 한 300만 이상이 당원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조직을 하지요. 지금은 이제 당 중앙위원회, 또 중앙위원들을 뽑는 방법도 전문성과 또 능력과 인품과 이런 걸 다 해서 뽑는데, 그 안에서 또 이제 각 분과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있고 조직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정치국을 뽑지요.
그건 한 30명 정도 뽑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하나하나 밑에 위원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이 있으면은 당에서 부릅니다. 당에서 부를 때는 그게도 상당히 그 투명한 제도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서 공부를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다 압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교 제가 가서 한두 번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지요. 졸업하면은 어디 갈래? 뭐 하느냐? 아이, 국가에서 시킨 대로 합니다. 100%가 그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자기 개인적인 야망은 없습니다. 국가에 시킨 대로, 왜 국가에 시킨 대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나? 내가 이 세상에 날 때 국가가 나를 낳게 했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 다 시켜주고, 이제 내가 대학교까지 교육 다 마치고 나면 국가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인품이 됐다. 그러면 국가한테서 내가 모든 걸 다 받았는데, 그거 영광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디 보내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직장 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게. 100% 국가가 시키는데, 정부가 시키는데, 당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선 숫자상으로는 하나도 없다고. 남쪽이 북쪽보다 한 50배 더 부자라고 그랬대요. 그 50배 그러면 생명을 더 사느냐, 더 행복하게 사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다 그렇지만은 국민 평균 소득, GNP, per capita 이런 걸 가지고 매조하면은 우리는 뭐 얼마입니까? 지금 2만 불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50분의 1만큼 가난하다 이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PQLI라고 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라고 그걸로서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명과 영아 사망률과 문맹률과 평등 정도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만든 것이 첩조입니다. 그것에 의하면은 북한이 그렇게 나쁜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에 의하면은 한국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을 평가를 하는 건 옳게 하는 게 좋지요. 가난하고 이런데 인간의 생명권을 우리는 침해당하고 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외국의 이런 제재를 우리한테 가하니까 우리가 무역도 못하고 식량도 없고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권,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외국들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요. 그 인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대해서 더구나 미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정오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체제를 비판해서 골기를 하고 이런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볼 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비교할 때 좀 참신한 척도를 가지고 비교하고 서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도 말씀을 다 하셨어요.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북의 지도자,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했는데 그 조언까지 다 말씀을 하셨네요. 네, 어떤 태도를 가지냐, 그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우리가 평화로운 통일을 해야 됩니다. 평화는 이질이 없으면 평화가 불가능합니다. 개념, 왜냐하면 평화는 조화이기 때문에 조화는 이질과 이질이 합해서 더 높은 차원의 동질성을 창조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음악할 때 악기가 다 달라도 그 화음을 시켜가 나오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북을 비교해서 무슨 하나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남북을 비교하고 서로 배울 걸 뭐냐. 북은
절대적인 빈곤이 저렇게 계속되면 안 됩니다. 이유가 어디 있든 간에. 남은 상대적인 빈곤이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사이에 relative deprivation,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쪽은 더 바람직하고 더 완전한 자본주의가 되고 민주주의가 되고, 북쪽은 더 완전하고 더 알찬 사회주의가 되라. 그래가지고 이 둘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연방정부입니다. 그 연방이라는 개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각각 같이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 한국에서도 김대중 대통령부터 햇빛 정책 그러죠. 요새도 햇빛 정책, 북한을 도와가지고 북한이 좀 잘 살면 변해가지고 자본주의식으로 될 거라. 절대 안 됩니다. 잘 살아가 자본주의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좋은 사회주의가 되고, 남한은 남한대로 좋은 자본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차이점을,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면 더 할게요. 북한을 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또 남한도 제가 잘 알지요. 미국도 잘 알고. 차이점이 어디 있냐? 차이점 한 5가지 있습니다. 절대적인 차이점입니다. 첫째는 북한은 집체주의고 남한은 개인주의입니다. 남한 개인주의는 세상에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개인주의입니다. 북한은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난하게 평등하더라도 평등해야 된다. 이거예요. 남한은 자유라, 평등이 아니고 자유라.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돼버렸다고. 또 북한은 이렇게 민족주의일 수가 없습니다. 민족주의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주의입니다. 전부 다 세계적인 적도 가지고 하려고, 저는 민족적인 적도 가지고 다 봅니다. 그러한 그 차이가 있고, 그러고 북한은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물론 뭐 월급 조금 받고 이런 거에 되겠지만은 아파트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전혀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남한은 전부 사유재산입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뭐 보니까 저는 한국 가서 못 살겠어요. 살 곳이 없습니다. 한국에 잘 사는 사람들은 집을 몇 개씩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하면 자기에게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한 남한대로 좋은 사회를, 북한 북한대로, 그래서 이걸 서로 좋아하면서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참 더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더욱더 완전하게 만들어요. 이게 연방제도고 그 연방정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정부, 평양정부 이 두 개는 물론 정부고 제3의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설계도는 한민족, 두 국가, 세 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없이 매일 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변정법적 통일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변정법이라는 것은 정반합 아닙니까? 정과 반의 관계는 서로 불가분한 관계입니다. 정이 없으면 반이 없고 반이 없으면 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을 만드는 것은 반이고 반이 만드는, 그게 우리나라에도 중국에도 오랫동안 있은 음양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주의와 우리 남한의 민주주의를 서로 보완 관계, 서로 참 역설적으로 불가분한 관계로 이렇게 보면은 그게 통일교육이고 통일인식이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오래 걸립니다. 지금 뭐 10년 만에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통일교육과 이질과 이질을 서로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통일은 30년, 50년,
이렇게 후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단만큼 더 어렵고 더 참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통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통일에 대한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분단 70년 우리가 착각하는 것도 오늘은 북한 지도자에 대한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2부 주제입니다. 세계를 뒤흔든 한반도 대화 역사. 오늘은 2005년 육자회담 그리고 그 결과인 9.19 공동성명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15년이 벌써 흘렀네요. 이 회담에서 처음으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동시 행동 원칙 이런 원칙이 좀 합의됐고 북미 간의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외교관계 수립 등등의 관계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졌던 국제적 합의입니다. 자, 우선 육자회담이 어떤 회담이었고 9.19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남북이 여러 번 육자로 모여가지고 많이 만났죠. 넷째인가 5번째인가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2005년에 9.19 선을 합의를 봤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과 북만 한 게 아니고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다른 네 나라와 합해가지고 합의를 했다는데 큰 무게가 있습니다. 중요한 회담 같은 거는 다자가 합니다. 당자는 둘이 뿐이라도 다자가 관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어느 한편에서 해약을 하면은 벌을 동시에 받지요. 육자가 모여가지고 회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통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합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 그 합의문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2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괄다계로 하지 않고 하나씩 하자. 이게 미국은 항상 일괄다계, comprehensive deal, big deal 이걸 하자 항상 그랬는데 그때는 일괄다계 아니고 하나씩 이렇게 하자. 그 합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하자.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말 대 말, 행동 앞에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가지고 합의를 보지 않으면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아주 현명하고 좋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이렇게 이제 그렇게 중요한데, 이거 뭐, 되자 말자 안 됐거든. 그 왜 안 되느냐?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의회가 있고, 소위 딥스테이트라고 요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산복합체니, 정보관계니, 이런 언론이니, 이런 걸 해가지고 딥스테이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데서 보니까 육자회담 합의한 것이 9.19 합의한 것이 말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미국이 거기서 틀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거는 comprehensive deal을 하자. 행동 대 행동 이렇게 해서는 one big deal을 하자. 이게.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고찰하면서 big deal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일부러 찾아서 하자고 했는 것이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 요새는 생각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치 않는다. 왜? 지금 있는 대로 두는 게 가장 미국 국리에 좋습니다. 무기 팔아먹지, 중국 견제하지, 또 북한의 악마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정치 교육과 의식 교육에 굉장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없으면은 미국이 할 일이 많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필요한 할 일들이. 9.19 공동성명이 이제 채택이 됐는데 이게 본격 이행 전에 무산이 됐어요.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제일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미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정상적인 나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없다. 이게 뿌리 깊게 박혔습니다. 왜냐면 6.25 전쟁 때, 그 코리안 워 때 미국이 말하자면 졌습니다. 미국이 이기지를 못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원망도 있고 아주 미국이 북에 대해서 뿌리 깊은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럼 9.19 공동성명 그리고 1차 북미회담에서 북미 정상선언 이런 것들을 왜 채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는 거죠. 그 사람들이 평화하자는데 그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해놓고는 후회했습니다. 다 후회했고 그 육자 그 9.19 잘했다고 하는 정부 사람 내가 하나도 못 만나봤어. 94년도 제네바 합의 그리고 9.19 공동성명 그리고 뭐 북미 정상선언 공동성명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어쨌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뿌리 깊은 인식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좀 채택했다가 또 안 지키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그럼 합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모양과 실제 내용이 항상 다릅니다. 모양은 좋게 하고 내용은 없애고 그게 이제 외교도 모양은 좋게 합니다. 평화조약, 불가침조약 모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따져보니까 돈이 손해고 전략적으로 몰리고 뭐 이런 결과가 예상되면은 그 모양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서 합의를 사이곤에서까지 남북은 말할 것도 합의를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만나가지고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합의 다 비했고 할 거 다 했고 그러니까 지금 실천에 못 옮긴데 왜 못 옮기느냐? 이중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에서 마음먹는 걸 뺏겨서 말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미국에 살면서 보면 미국의 평등이라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에 가면은 백인들은 흑인 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45년 동안 가르쳤지만 조지아 대학교에서 거기에서 이제 월급을 올려주는 이런 회의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대립이 첨예합니다. 여자가 들어가면 문을 열어주지요. 약자가 들어가면은 또 보충을 해주지요. 이런 건 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올려주자 이러면 저도 그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이행도 안 하는데 그럼 굳이 미국이랑 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합의해서 이걸 준수 안 하면은 더 큰 벌을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는 다자가 해야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조약이나 무슨 불가침 조약이나 이런 것도 양자가 하지 말고 적어도 사자, 중국과 미국, 남북한이 합한 사자의 회담에서 합의를 하면은 합의를 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안 지켰죠. 미국이 제나베도 합의하니까 안 지켰죠. 그러나 트리티를 맺으면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우리는 꼭 해야 되고 종전선언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북미 어쨌든 평화 조약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원하는 게 또 필요로 하는 게 제재를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제재를 완화시켜 줘야지 북한이 삽니다. 그 제재를 해가 꽉 잡고 있으니까 남쪽에서 북쪽에도 지금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재 중에 제일 먼저 제거해야 하는 것은 남쪽에서 해야 됩니다. 금강산하고 개성하고 이건 당장 완화시켜줘야 됩니다. 하드 게임을 플레이해야 됩니다. 국제관계는 점잖게 해가 안 됩니다. 그래.
그건 딱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한반도 대화 역사, 오늘은 2005년 육자회담 그리고 9.19 공동성명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